중국은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경치를 자랑했다. 방문 전 척박한 무지렁이들의 딸이가 은연중 발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 머무르는 내내 한국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거리의 모양새 덕인지 별 차이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고, 그에 비례하여 식어가는 흥미 후반은 그냥 수학여행 다녀오는 기분으로 보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단연 음식의 맛을 손꼽을 것 같다. 의외로 중국의 음식은 끔찍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악몽의 오징어를 그 누군들 잊을 수 있을까? 나 역시 차마 이보를 시식해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에 그쳤으니 어느 의미로는 훌륭한 교훈의 맛을 지닌 군것질거리였다. 아무 것이나 먹지 말아야 한다는 흔해 빠진 교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우리는 아름다운 오징어에 대해 우리 내부의 경각심을 한층 심도 있게 일깨워주었다. 어쨌든 중국의 대중마트에서 파는 음식은 대다수가 맛과 색소가 옅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차별에 대한 온도를 고집하지 않아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먹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입에 대기 쉬웠던 것 같다. 두드러지는 건 음료 부분이었는데 내가 코로 설탕을 먹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서 내린 끔찍하게 단 만나를 먹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한국 음료에 비해 그냥저냥 먹을만 했던 걸로 봐서 중국 음식은 오징어를 제외하고 엔간하면 쓸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거기다 의외로 대중이 더럽지 않았다. 비약적인 생각이지만 직접 겪지 않아서인지 무지몽매하고 천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중국 인간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예상외로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나았다. 그곳에 머무르는 내내 한국인만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음과 돼지 멱다는 소리가 함유된 잡담소리, 그리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하는 생각을 절로 갖게 하는 야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의 마음을 이루 말할 것 없이 안온했고, 또 잠시나마 성자 같은 인품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까지 들었다. 되레 시끄러운 건 우리 일행이었는데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작아 맨날 대중 속에 묻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난 생처럼 모기만한 목소리로도 민폐를 끼칠 수 있었던 중국이 매우 환희적으로 다가왔다. 그저 귀국하자마자 귓가를 흘리는 굉음에 다시 민폐를 끼치고 싶어도 목소리가 작아 민폐를 끼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게 아주 유감일 뿐이다. 덧붙이자면 그래서 나는 목소리 대신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쭈그려가는 것으로 성실하게 민폐를 대신한다. 어쨌든 중국은 과속이 없었다. 인간이 입을 다무니까 차가 지랄발광 떠는지 경적소리가 꽤나 요란하긴 했지만 그것도 참고 들어줄만 했다. 어쨌든 인간 소리보단 들을만 했고, 무엇보다 인간들의 가짜는 어깨빵이 없어서 두 번 좋았다. 솔직히 그건 떡대 선생님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만, 뭐가 어떻게 되었든 어깨빵과 열렬한 접촉이 없는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 수 없었던 건 자명하다. 의외로 내 눈엔 중국인이 교양 있게 보였다. 더 느낀 바가 있다면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나 중국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감상에 줄을 잃었다. 위조 지폐를 검사하고 군인이 온 땅에 죽을 치고 있는 나라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주민들은 딱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찜찜한 건 사실이었다. 공산주의라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기도 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싸가려 감성에 한 획을 그은 건 바로 웨딩 사진이었다. 말할 수 없이 독보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체 가톨릭 어쩌고 뭔진 모르겠지만 그 대낮에 건물 앞에서 무슨 낯뜨거운 만행인가. 아무리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 사진이라지만 얌전히 웨딩홀에서 찍으면 좋을 텐데, 재미있는 건 중국인들의 반응이기도 했다. 대놓고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그들의 상판은 경이로울 정도로 뻔뻔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인이라는 명목으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외국 언어로 낄낄대는 우리가 더 뻔뻔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중국은 그냥 그랬다. 볼만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여행을 가면 가타부터 입 다물고 유적지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 더 볼 게 있냐는 어머니의 말씀엔 틀린 구석이 전혀 없었고, 나는 여과 없이 색다른 것에 대한 보람을 지니지 못한 채 망연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실제적으로는 동행인이 있어 퍽 재밌었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그다지 많이 본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중간에 보는 라오사는 확실히 웅장하고 아름답긴 했는데 준성이의 구슬픈 비명이 너무 찰져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실 기억도 잘 안 난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보라색 아줌마 외투를 입고 라오산 중턱에 쭈그려 우수에 찬 눈빛으로 찌질하게 쪼그려 집으로 돌아가자고 불쌍하게 부르짖던 나와 그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선생님께 고해 바치며 얼굴 없는 영전 사진을 찍던 우리의 선생님. 첫 여행길은 일단 예상외로 고행길은 아니었는데 마치 중학교 1학년 때 땅을 구르던 고난의 수련회를 되풀이한 듯한 처절한 허리 아픔과 노쇠한 다리의 몸부림이 줄을 잃었다. 오히려 밤에 시시콜콜 아무런 쓸모없는 비밀들을 탈탈 털려 몸부림치는 내 심산으로 보아 수련회 그것과 더욱이 상통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어쨌든 값진 중국 여행이었다. 이유랍시고 제기한다면 대충 여러 가지를 깨달았던 것인데 나열을 보자면 이러하다. 1번 아무거나 먹지 말자. 2번 되도록이면 세 보이는 인간과 다니자. 어깨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산에 올라갈 때는 옷을 5개 챙겨가자. 4번 지금이 인생의 절경의 목전에 다가온 순간이라 해도 훗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말에 쪽팔린 만큼은 잊지 말자. 나중에 웨딩 사진을 보며 경기의 얼굴을 쳐받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5번 진실게임에서 말한 건 결국 다 털리게 되니까 절대 사실을 말하지 말자. 특히 강의랑은 하지 말자. 6번 버스에 탈 때는 돈을 미리 챙겨놓자. 고작 1위안이 없어 앞뒤에서 쏟아지는 비수 같은 시선에 남자당할 위험을 감수할 배포를 가지지 않았다면 말이다. 7번 집 나가면 개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얌전하게 집구석에 처박혀 있자. 교훈적인 부분에서 모아 빠질 거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잘 다녀왔다.